안녕하세요, 김윤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5분만 투자하면 되는 운동, 굿모닝 헬스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줌바 피트니스 함께할 텐데요.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윤 씨, 개그우먼 장미화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 만들기를 책임지는 줌바 피트니스 강사 이혜윤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네네. 오늘 5분 줌바 피트니스 어떤 동작인가요? 네, 오늘 배워보실 장르는 플라멩코라는 장르입니다. 아, 플라멩코는 우리가 많이 듣던 어떤 정열의 춤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플라멩코는 스페인의 장르이기도 한 이 노래는요. 손과 발 동작에 힘이 넘치면서 우아한 묘사가 칭칭적이고 열정적인 스타일의 댄스이기도 하죠. 네, 우아하면서도 또 열정적이라고 하니까 어떤 동작인지 궁금한데 이번 동작으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전신을 긴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척추 역구증 예방이나 그리고 자세 교정에 효과적인 동작이고요. 가슴을 반드시 펴고 해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를 교정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저도 평소에 자세가 좀 좋지 않거든요. 거북목도 있고 해서 이번 동작 빨리 시작해보죠. 네, 오른발을 옆으로 갔다가 제자리, 왼발이 옆으로 갔다가 제자리. 한 번씩 오른발, 왼발 박자 내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때 손을 옆에다가 두세요. 허리다 두시고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어깨가 살짝 뒤로 밀어주듯이 잡아당기시면 되세요. 손가락을 하나하나 모아서 끌어주세요. 말아주는데요? 네. 손가락을? 위로도 크게, 동작을 크게 해주시면 되세요. 다시 옆으로, 위로, 위로. 네, 오늘 동작은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포도송이를 따듯이 따서 바구니에 닫는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새끼손가락부터 말아서 가져오시면 되세요. 새끼손가락부터 차례대로 말아서 포도송이를 마치 따서 갖고 온다는 느낌으로 가져오시면 되세요. 근데 이것도 무슨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주부님들이 요즘에 주부 많이 하시는 일을 많이 하시면 터널 증후군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맞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하실 수 있으세요. 이 동작이요? 네. 그렇군요. 하루에 50번씩 손을 쫙 핀 상태에서 잼잼잼잼을 하시면 많이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따라해봐야 되겠어요. 예. 어우, 이것도 해야 돼요? 위로도 손가락을 최대한 많이 피셔서요. 안으로 모아주세요. 옆으로. 네, 두 번째 배워보실 동작은요. 다리를 보시면 오른발을 1, 2, 3 할 때 끌어서 가지고 오셔야 되세요. 다시 오른발부터 1, 2, 3, 1, 2, 3, 4, 1, 2, 3, 4 끌어서 가져오시면 되세요. 다리를 들어서 끌어서 가져오세요. 아이고 무거워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마찬가지로 지금도 손을 같은 방향으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Yo te miro, se me corta la respiración. Cuando tú me miras, se me sube el corazón. Palpita lento el corazón. Y en un silencio tu mirada dice 1000 palabras. La noche en la que te suplico que no salga el sol. 네, 확실히 손목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또 등도 곧곧하게 펴고 하다 보니까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동작은 뭔가요? 네, 세 번째 배워보실 동작은요. 오른쪽, 왼쪽으로 두 보씩 움직이시면 되는데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요. 옆으로 두 보 흔들흔들 하시면 되세요.
이거 우리 흔하게 그죠? 네. 1, 2, 3, 4, 1, 2, 3, 4, 야야. 1, 2, 3, 4, 야야야야. 손을 가슴 앞에 두고 아, 이게 또 1, 2, 있네요.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거를 연결하시면 되세요. 네. Bail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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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ando. Tu cuerpo y el mío llenando el pasillo, subiendo y bajando, subiendo y bajando. 머리로 Bailando, ese fuego por dentro me va enloqueciendo, me va saturando. Con tu física y tu química también toda tu... 근데 선생님 이거 할 때는 확실히 이게 어깨를 쭉 펴고 해야 되겠죠? 네, 어깨를 쭉 펴고 하시면 좋은데 요즘에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 네. 구부정하신 분들 자세가 맞아요. 많잖아요. 컴퓨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하시면 가슴을 항상 반드시 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자세 교정에 좀 더 좋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자세 교정에도 좋다는 플라멩고 동작 저희가 음악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Enrique Iglesias. Gente de zona. Deseme. Yo te miro y se me corta la respiración. Cuando tú me miras se me sube el corazón. Me palpita lento el corazón. Y en un silencio tu mirada dice mil palabras. La noche en la que te suplico que no salga el sol. Bail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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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ando. Tu cuerpo y el mío llenando el pasillo, subiendo y bajando, subiendo y bajando. Bailando, bailando, bailando. Ese fuego por dentro me va enloqueciendo, me va saturando. Con tu física y tu química también toda 네, 생각보다 숨이 차네요. 오늘 동작도. 좋은데요. 그리고 오늘은 가슴을 많이 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자세 교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줌바 피트니스 어떤 동작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하체 터치를 위한 소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쏘카.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바른 자세 교정을 위해서 오늘만 따라하지 마시고 매일 아침 5분씩 꼭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줌바 피트니스 동작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갔다가 제자리 Deseme. Yo te miro y se me corta la respiración. Cuando tú me miras se me sube el corazón. Me palpita lento el corazón. Y en un silencio tu mirada dice mil palabras. La noche en la que te suplico que no salga el sol. Bail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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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ando. Tu cuerpo y el mío llenando el pasillo, subiendo y bajando, subiendo y bajando. Bail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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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ilando. Ese fuego por dentro me va. 이번에는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네. 시간입니다. 자, 5분 동안 줌바 피트니스를 함께했던 장미화 씨.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장미화입니다. 요즘 아주 그냥 대단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신나고 굉장히 좋아요. 해보니까. 줌바 열심히.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 해보세요. 네. 자, 요즘 이제 며칠째 장마고, 예, 태풍이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바깥 외출하는데 두려움이 좀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날씨, 우리 몸 중에서 특히 어떤 부위가 힘들어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 정답. 예. 아이고, 무릎이야. 뼈마디. 예, 애미야, 빨래 걷어라. 예. 이거 농담이 아니던데요? 맞아요. 저희 시어머니 뵈니까. 예. 네, 그러니까 관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부위가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름 장마철 발은 괴롭다.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론
아까 연세 드신 분들 뭐 관절 좀 쑤시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특히 이제 모든 전 연령층을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좀 광범위하게 발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네. 자, 어느 정도냐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못하면은 다리 쪽을 절단해야 되는 와우.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중석 한의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철 뭐 이게 장마하면 진짜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쵸. 사실 우리가 이제 우산을 쓰긴 씁니다만 네. 머리나 이쪽 상체는 좀 우리가 가릴 수 있어도 맞아. 발은 워낙 머리 떨어져 있어서 맞아요. 쉽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속수무책이에요. 비가 네. 들이치면 발은 안 젖을래야 안 젖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를 그렇다고 신어도. 우산 안으로 접고 이렇게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말릴 수 있는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하면은 그냥 걸레 한번 이렇게 딱 닦고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신발을 맞아요. 신을 수 있을까? 그거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레인부츠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게 얘기해. 올라오는 거. 장화. 네. 장화를 머리 이렇게 맞아. 길게 요즘에는 얘기해. 그렇게 야, 또 같은 부르더라고요. 표현인데 참 느낌이 어감이 다르네. 다르네요. 레인부츠는 어렵잖아. 장화 쉽잖아. 그러니까 근데 레인부츠 그러면 약간 패셔너블한 느낌이 그렇죠. 들고 장화 그러면 실용적인 느낌이 들고 맞아요. 예, 이런 그렇긴 해요. 똑같은 이름인데 참 다른 느낌이네요. 예. 자, 지금 그 장화도 얘기하셨고 예. 장마철에 신으면 좋은 것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장마철에 신으면 안 좋은 신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마철에 조심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장마철에 있을까요? 신으면 안 되는 신발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예. 슬리퍼 안 좋을 것 같아요. 슬리퍼. 네. 왜냐하면 미끄럽고 아. 얘는 또 이렇게 잡아주지도 못하잖아요. 이 뒤가 맞아. 없잖아요. 예, 왜냐면 예, 예. 발이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음. 오히려 비가 오면 샌들이나 슬리퍼를 많이 신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리고 슬리퍼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뛸 수가 없잖아. 아,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로 그게 좀 장마철에 왜 뛰세요? 사람은요 언제 무슨 일이 그게 일어날지 궁금하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는- 항상 신발은 뛸 수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예. 쫓겨다니시는구나. 그런가 봐요. 저는요 네. 구두가 의외로 미끄러워요. 바닥이 구두가. 미끄럽죠. 맞아. 구두 바닥이 의외로 미끄럽고 맞아요. 구두를 또 오래 신다 보면 닳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닳잖아요 바닥이. 네. 비 오는 날 정말 미끄럽습니다. 저 진짜 휘청거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 저는 샌들도 좀 위험할 수 맞아, 있을 것 같은 게 뚫려 있으니까 빗물이 그대로 발에 닿잖아요. 발 건강에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신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 이제 해주신 신발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기는 해요. 아,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 아까 잠깐 추 아나운서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레인부츠도 생각보다 비 올 때 위험할 수 있고요. 레인부츠 자체가 위험하다고요? 장화요? 네, 그리고 샌들이나 아니면 슬리퍼도 역시 좀 위험할 수 있는 신발 종류입니다. 아 그래요? 이야. 지금 이제 화면에 저희가 샌들하고 그죠? 네. 슬리퍼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도 이거 신고 나가야지 생각했다가 네, 네. 사실 비가 오면 운동화가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오면 운동화가 좋긴 좋아요. 좀 덜 예. 젖을 수 있어서 좋은데 네, 네. 근데 비가 들이치면 이 운동화가 꿉꿉하거든요. 젖어가지고 그렇죠. 양말까지 예, 다 젖고 예, 그럼요. 별로 좋은 아이템 같진 않은데. 그 지금 비추어졌던 이 아이템이 비 오는 날은 많이 선호하는 아이템인데 그렇죠. 왜 신으면 안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구조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네.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가 낙상. 있기 때문에 낙상. 네. 아 낙상은 겨울철 전문 용어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미끄러운 거 빙판길에. 이제. 그렇죠. 예. 예. 보통은 낙상 사고라고 하면 겨울철에 이제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네. 사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바닥에 이제 물이 많이 고여 있고 또 그러면서 마찰력이 감소하게 되니까 네. 이때 특히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네, 네. 샌들이나 슬리퍼처럼 발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견고하게 잡아주지를 않는 신발들은 네. 마찰력도 약할 뿐만 아니고 넘어질 때 낙상 위험을 2배 이상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신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장되지만 신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네. 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미끄러우니까. 자, 저희가 지금 그래서 참 대단한 제작진입니다. 대리석을 준비해 왔어요. 직접 실험을 위해서. 어느 예. 공사장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예.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바닥들이 있는데 네. 사실
집에 있는 욕실 바닥이라든지 타일로 이루어진 바닥들 있잖아요. 네. 예. 내지는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면 대리석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비 오는 날 로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대리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광택이 날수록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리석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라고 하는데 나는 저기 쌍둥이 아빠여가지고 네. 넘어지면 큰일 나기도 한데 말이죠. 예. MC를 바꾸려는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내려고 그러나 네. 자연스럽게 여기서 예. 이제 그러니까 슬리퍼를 여기서 신고 슬리퍼 한번 가져왔어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예. 한번 실험을 직접 김현욱 씨가 해보겠다는 거죠? 예, 일단 양쪽 다 신으면 진짜 넘어질 것 같아서 한쪽만 신고 네. 여기 대리석인데 약간 이렇게 경사를 뒀습니다. 네. 예. 여기 그냥 슬리퍼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앉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여기, 위쪽은. 예, 예, 거기는 이렇게 지금 네. 마른 부분이죠. 예, 별로 안 그렇죠. 미끄럽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그렇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말라 있는 경우에는 네. 돌바닥이나 대리석하고 네. 이 슬리퍼 바닥면이 마찰력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맞아. 안 미끄러운 경우가 네. 있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아는 게 많아. 네. 아는 척 해야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리석이 비가 온 경우를 대비해서 네. 이걸 준비했어요. 위에는 지금 물 뿌리게. 물을 한번 뿌려. 저희가 마른 데를 했더니 네. 미끄럽지 않았어요. 그렇죠. 슬리퍼를 신어도. 이거는 저 화단에다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오늘 대리석에다 물을 네. 주네요. 비가 오 좋다. 네. 비가 내린다. 비가 효과음까지. 촥촥촥 실내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외부에도 미끄러운 그런 보도블록들이 많이 아니 있으니까. 그리고 대리석이 네. 약간 오르막이나 내리막길에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바깥에도. 자, 이런 경우에 네. 자, 제가 혹시 두렵다, 모르니까 또 일단. 아니 많은 분들이 상상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 미끄러울 것이다. 오, 와, 이건 잠깐만. 진짜 안 좋아졌어. 그냥 뺐어. 야, 이거 아니 나는 그냥 슬쩍 대기만 하려고 했는데 경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쭉 밀리네 이게. 보면서도 너무 야. 나 순간 욕 나올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너무 놀랐어. 생방 지금. 중에. 아이고. 저도 지금 순간 여기 딱 닭살이 돋은 거 아니에요? 팔에. 와. 앞으로 이런 거 나 시키지 마요. 이런 거 조윤석 한의원은 진짜 한의사를 시켜야지. 나를 시켜 가보다 깜짝 놀랐어 지금. 그래도 한의사가 있고 가정의학과 의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어디라도 부러졌어 지금. 네, 와. 야, 이거 이렇게 미끄럽다는 야. 거죠. 근데 제가 어머, 봤을 때는 야. 샌들도 별반 네.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바닥이 야, 이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그러니까 네. 장마철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순간 놀랐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하시자마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비 올 때 아이고 무릎이야 쑤신다 얘기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무릎 내 연골의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연골이 약화가 되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 거기다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습한 날씨를 습담이 잘 낀다 해서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관절이 많이 약화되니까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근데 뭐 우리가 비 온다고 해서 운동화만 신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요? 운동화는 특히나 찝찝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젖으니까. 네, 네. 네. 저는 아까 우리가 이제 대리석 실험도 했지만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 데리고 나가면 네. 대리석 보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비 오는 날은 저거 절대 밟으면 안 아. 된다. 네, 저 맞아요. 항상 주의를 얘기해 줘야 주거든요. 돼요. 네. 그리고 쇠로 된 것도 굉장히 미끄러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랑은 절대 비 오는 날 밟으면 안 된다.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근데 글쎄 그 제 주변에서 보니까 특히 그 눈 올 때가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정말 그럴 때 보니까 이 고무밴드 있죠? 고무밴드를 신발에 감아. 아. 네. 아니면 왜 고무 장갑을 자르면 더 고무 밴드가 조금 넓어지잖아요. 네, 네. 걔를 신발에 감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예. 저렇게 하면 굉장히 그 미끄러운 걸 그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밑창에 예. 고무 장갑 안 쓰는 면 있죠. 예. 그걸 밑창에 붙여주면 저게 또 미끄럼 방지에 굉장히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 참 샌들 하나 신기 귀찮네요. 일단은 그래도 안전하게 방법이 좋긴 한데.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조심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한 번 넘어지면 네. 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얻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얻는 충격 자체가 크잖아요. 예. 슬리퍼나 샌들처럼 이 발이 또 많이 드러나는 것들이 사실은 참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일단 네.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게 낙상 사고라서 저희가 마찰력 얘기를 예. 한 거고요. 사실 우리 발은 계속 걸어 다니다 보니까 발 자체에 굉장히 상처가 생기고 이렇게 스크래치 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외부랑 신체 내부를 통하는 상처가 좀 많이 나는 부위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처가 난 발에 샌들이나 슬리퍼처럼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는 신발을 신게 되면 뭐 빗물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네, 바닥에 고여 있는 물 같은 걸 통해서 세균이나 오염되는 물질들이 묻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세균
감염이 생기거나 더 심해질 경우에는 뭐 절단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예.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공포심을 유발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유가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샌들이나 슬리퍼 신었는데 양말 신을 수는 없잖아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던데. 뭐 그래서 이상하다 나 이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상처가 나서 보호하려고 했던 거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 발이 뭐 이렇게 특별히 뭔가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샌들 신으면 굉장히 거칠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맞아. 요즘에 다시 운동화로 돌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 건강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그분들은 왜 난로가, 맞아, 불가 맞아. 이거 조심하라고 많이 네. 그러잖아요. 불을 조심해라. 근데 여름에도 그 당뇨병 환자들은 이 뭔가 발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그 당뇨 합병증 중에 그 당뇨발이라 그래서 이제 맞아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상처가 난 부위에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조그만 상처가 궤양이 되기도 쉽고요. 네네. 저희가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발 절단까지 가는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가기도 하니까 네.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네. 그렇군요. 제가 자꾸 이제 절단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만큼 조심하셔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또 뭐 세균 감염뿐만 아니라 여름에 신는 샌들 중에서도 네. 힐이 높은 것들은 또 딱히 좋을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위내원 원장님이 오늘 신으신 게 장마철인데 네. 딱 맞게 신고 오셨네요. 딱이네요. 예. 그런 신발 어떨까요? 말만 의사지 뭐. 조심하라는 신발을 보여드리려고 신고 나왔어요. 일부러 발을 숨기면 어떻게? 아니 옆으로 보여줘. 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센치나 아니 되는지. 비추고 있는데 네. 발을 튀어버리면 카메라 내가 보이는 봐도 거. 깜짝 놀래가지고요. 한 6cm, 어우. 7cm 정도 되겠네. 예쁘긴 예. 정말 예쁘네요. 예, 그러니까 신발이. 예쁘긴 정말 예쁘지만 건강에 조심하시라고. 좋지 않다는 네, 거죠. 조심하시라고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우리 하이힐 신으면 발 건강에 안 좋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이힐 신었을 때 안 좋은 이유는 굽이 높다 보니까 네. 발 전체에 이제 고르게 압력 분배가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영상으로도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네. 일반 신발에 비해 하이힐 같은 경우는 신었을 때 발의 압력 분포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앞으로 좀 많이 쏠리겠죠. 그럴 것 같아요. 보면 발의 아치가 완전하게 소실이 돼 있고요. 발의 아치가 소실이 되면 압력이 앞쪽으로 과도하게, 앞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압력이 가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보통 한 10cm 정도 높이의 하이를 신는다라고 하면 발 앞쪽에 닿는 압력이 압력밥솥의 4배나 된다. 네? 정말 압력밥솥에? 강한 압력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샌들은 또 하이힐과는 다르게 발을 견고하게 잡아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발의 통증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변형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실험했던 영상은 사실은 하이힐도 아니에요. 7cm 굽이 7cm였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무슨 하이힐이야? 이거는 힐이지 힐. 맞아요. 요즘 뭐 하이힐 신는 일명 분들은 막 힐이라고 20cm 이렇게 해서 신으시잖아요. 아, 그런 분들은 집에 가면 엄마가 그러죠. 얘 신발에서 내려오렴.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하이힐이 뭐 우리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러면 내가 우리 이걸 좀 피해보자. 네. 그래서 왜 단화라고 하죠. 네. 굽이 굉장히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플랫슈즈라고 예, 아예 하고 없는 예, 거. 아예 거의 없는 거. 네. 이걸 신으면 사실 제가 신어보니까 편하긴 해요. 네. 근데 얘도 뭐 그렇게 썩 좋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거 같아요. 오히려 쿠션이 없어서 저는 발바닥이 막 아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플랫슈즈 요즘 많이 신으시는데요. 네. 이걸 신으면 발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이 밑에 층이 없기 때문에 네. 발의 충격을 온전하게 발이 다 받기 때문에 더 네. 불편한 상황이 많고요. 이것도 좀 실험을 해봤네요. 네. 예. 지금 영상이 이제 플랫슈즈를 신고 걸었을 때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앞뒤로 과하게 압력이 그러네요. 가해지고 있고 그러네. 직접적으로 다 바닥에 닿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힐보다 어떨 때는 또 1.4배 정도 높은 압력이 걸리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오히려. 그걸 못 느꼈던 난 둔했던 건가? 네. 근데 요즘에 하도 그 신발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족저근막염 주변에 너무 예전에는 많더라고요. 잘 못 들어봤던 맞아요. 건데 요즘엔 정말 그거 앓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되게 아프다 그래요? 이름도 어려운데 요즘에는 많이들 기억해요. 족저근막염. 네. 예.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발바닥 전체를 지지하고 있는 인대에 네. 염증이 생기는 걸, 그러니까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을 하는 건데요. 아까 잠깐 플랫슈즈 보여드렸을 때 보면 발
뒤꿈치 쪽에 굉장히 과한 압력이 가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 발 뒤꿈치 쪽에는 지방층이 도톰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런 압력이나 충격을 완화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50대 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호르몬의 변화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이 지방층이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슈즈를 신고 있었을 때 저렇게 뒤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게 되는데 지방층이 이걸 완화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근막 쪽에 훨씬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여기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쿠션이 충분하게 있지 않고 너무 높이가 낮은 신발을 신었을 때도 특히 이 족저근막염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니까 지방층도 지방층도 얇아지고 필요 없는 곳은 쌓이고 맞아. 문제가 많네요. 필요한 곳은 그러네요.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예. 신발도 굉장히 신경 써서 신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마찬가지로 밑창이 얇은 슬리퍼도 예,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슬리퍼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예. 그럼요. 아무래도 발 밑창에 압력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아까 슬리퍼를 신으면 뛰지 못하신다고 예, 하셨는데 맞아요. 발목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발목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아프신 경우도 맞아요. 있습니다. 슬리퍼 네. 하면 우리가 뭐 신고 걷기보다는 네. 질질 끈다고 끈다 하잖아요. 그러죠. 네. 맞아요. 무리가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이힐 나쁘다고 했고 너무 굽이 낮은 플랫슈즈도 플랫슈즈도 안 나쁘다고 좋고. 했고 슬리퍼도 안 좋고. 슬리퍼 안 되고 그럼 맨발로 다녀야 되나? 샌들도 불안정하고 아니 맨발에 아바바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뭘 신어야 될까?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야,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짚어주세요, 민 원장님. 답이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일단 굽 높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는 한 2, 3cm 정도. 그러니까 2, 너무 3cm. 낮은 것보다는 적당한 굽이 있어야지 뒤에 이제 쿠션감이나 충격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밑창 부분이에요. 굉장히 탄력이 좋고 부드러워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샌들 많이 신으시는데 네, 네. 이왕이면 샌들도 너무 얇은 끈으로 돼 있는 것보다는 발목이나 발바닥 쪽을 좀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겠죠. 끈이 뭐, 넓은 거. 샌들을 선택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굽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샌들도 기왕이면 이제 그런 걸 좀 선택하면 좋겠네요. 예. 아예 플랫한 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근데 아까 그 레인부츠도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레인부츠 같은 경우는 저는 신었을 때 발목을 잡아주는 네. 느낌이 있고 비도 안 차서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안 좋은 건지. 특히 여름철 패션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여성들도 많고. 아까부터 속으로 꽁이 있었구나, 최혜정 씨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 비 오는 날 신으라고 나와 있는 부츠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긴 한데요. 네. 레인 부츠는 그러니까 비가 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래 신고 가면 안쪽으로 땀이 차거나 습기가 찰 맞아. 수가 있고 그래서 신고 벗을 때 엄청 고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네. 발냄새나 무좀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레인부츠 같은 경우는 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걸을 때 발등이나 발목을 잡아주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 정상적인 보행 기능을 할 수 없어서 발목 네. 쪽이 아니고 무릎 쪽으로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이 걷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보행의 그 모습도 좀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야. 이왕이면 레인부츠는 정말 비가 많이 올 때 잠깐만 네. 신으시던가 아니면 좀 탄력이 좋고 그리고 너무 발목 위로 높게 올라오지 않는 네. 짧은 네. 부츠, 가벼운 부츠를 신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가 슬리퍼도 질질 끈다 그랬잖아요. 네. 부츠도 사실은 신으면 편안하게 걷지를 못해요. 맞아요. 약간 그건 끌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부츠는 잠깐 신거나 아니면 논에 갈 때 신거나. 네. 큰일 논에 갈 때는 났어요. 세상에 그런데 문제는 네. 우리 네. 최혜정 씨가 좋아하는 레인 네. 부츠 요즘 유행이요. 이 네. 무릎까지 오거나 맞아요. 많이 맞아요. 무릎 위까지 네. 오거나 굉장히 긴 게 유행인데 네. 네.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그걸 신고 나왔는데 네. 오후에는 해가 쨍쨍한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걸 신고 가는 처녀들을 보면서 어머나 발에 엄청 땀 차겠네. 그렇죠, 저거 그렇죠. 냄새 나겠네. 네. 저 혼자 굉장히 생각하거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구두나 뭐 운동화 신고 비를 맞거나 했을 경우에 네. 신발 벗는 식당 가면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그쵸.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는 발냄새 냄새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진짜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오. 애정이 식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네. 발이 되냐, 무슨 발냄새가 나면 얼마나 날 거냐. 했더니 중국에서 예.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 또 이제 신문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결혼 7년 차래요. 근데 예. 이 아내분이 냄새가 어느 정도 나냐면, 아내가? 버스를 타면, 예, 여자분이, 예. 버스를 타면 모든 승객들이 내리고 싶어 할 정도로 진짜? 다 피한대요. 근데 발이니까 어디서 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그 여자가 근원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한 집에 있기가 너무 괴로운 거죠. 아까 제목에 지옥 같은 삶이라고 돼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이혼 소송을 냈다고 해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 이제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 얘기를 좀 하자면. 그래, 기대되네요. 기대되는데요. 제가 이제 자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저한테 항상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 오빠는 왜 발냄새가 나?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사람은 다 발냄새가 나게 돼 있지. 그랬더니 제 코에다가 자기 발을 갖다 대면서 나는 안 나는데?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맡아봤어요. 네. 안 나요. 아내는. 이 발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지. 불공평하네요. 유독 발냄새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굉장히 두 전문의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좀 민감하면서 난감한 질문이네요. 예. 보통 발바닥에 25만 개 이상의 땀샘이 분포를 합니다. 예. 그 냄새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데.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발등의 3배, 그다음에 이 가슴이라든가 등의 10배 정도가 더 많은 땀샘이 발바닥에 한다고 나는 게 보시면 자연스러운 되고요. 거네. 땀이 나니까. 네, 그리고 하루에 한 200ml 정도, 물 한 컵 정도의 땀이 발바닥에서만 난다고 보시면 그렇게 돼요. 많이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줄은 인체가 몰랐네요. 하루에 흘리는 땀이 800에서 1000ml 정도 되니까 우리가 땀 흘리는 거의 20에서 25% 정도가 발바닥에서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땀만 난다고 냄새가 나지는 않죠. 근데 이 보통 발은 압박이 되어 있는 공간이고 네. 땀이 내면 땀에서 각질층이 불면서 네. 이제 세균이 단백질이나 지방산을 대사하면서 이소발레르산이라고 하는 이제 냄새가 나는 물질들을 분비를 하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발에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소발레르산. 걔는 또 네. 이름도 발이 들어가네. 그러네. 네. 그러면은 이소발레르산이 심하게 많이 분비가 되니까 아까 중국의 여성처럼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분보다 아마 땀샘이 더 많이 분포가 더 돼 많이 있다거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청결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네. 있겠죠. 맞아. 어떤 분들은 양말만 신으면 양말이 축축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봤을 땐 김현욱 씨는 그 발바닥이 25,000개가 아니라 땀샘이 3만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5,000 개가 씻으세요. 많구나.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잡아야 될 게 네. 발바닥에 있는 땀도 잡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이소발레르산? 네, 외웠군요. 예. 그 세균도 좀 잡아줘야 되고, 이걸 잡는 걸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땅구멍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방법이 있을까요? 뭐 시술을 통한 게 아닌 이상 땀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냄새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 타겟으로 할 건 세균이겠죠. 네. 냄새의 원인을 만드는 게 바로 발 속에 있는 세균이니까 예. 세균을 잡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비법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뭐예요? 어떤 거 스프레이 같으세요? 같은데요? 스프레이 안에 있는 요 하얀 물의 정체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눗물 아니에요? 약간 거품이 떠 있는데 이쪽에. 제가 좀 흔들었나요? 글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렇게 봐서는 전혀 뭐 처음에 뿌에서 아니 쌀뜨물이 혜정 씨가 방금 전에 예. 향수 아니에요, 그랬어요. 무식한 질문이에요. 향수에 세균을 이렇게 잡는다고 기포가 보이진 하셨으니까 않을 것 발 냄새 나는데 향수 아니겠네요. 뿌리잖아요. 그것만큼 지독한 게 없을 겁니다. 정말 아마. 끝내주겠는데요. 예. 뭘까요? 뭐지? 어때요? 냄새가 그렇게 제가 지금 뿌려봤는데 예. 근데 이거 무턱대고 진짜 손에 뿌려봐도 되는 건가? 우리가 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자, 발에 뿌릴 수도 없고 일단 실험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그래요?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 한번 보죠. 약간 식초 냄새 같은 게 나는 것 같은데. 자, 네. 우리 발의 세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분 보기에는 그냥 깨끗해 보여요. 일반적인 발인데 네.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리 측정기 굉장히 익숙해요. 예, 네. 우리도 많이 측정해봤죠? 피하고 그렇죠. 싶은 현실이지만 네. 와, 3,988? 와우. 야, 3,988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여기에 이 투명한 액체를 뿌리고, 예, 뿌리고 다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숫자가 자, 아까 3,988이었죠? 결과는 14. 정말? 거의 엄청나게 없어졌네요. 줄었네요. 예, 3,988에서 14가 됐으니까 3,974를 줄였네요. 야, 이거 빼기 하느라고 그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네. 근데 아무도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할 수가 없네요. 그게 다들 중요해. 정신없을 때 네. 대충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물의 정체가 뭡니까? 정체가 뭔가요? 바로 구연산 스프레이예요. 구연산. 그래서 약간 구연산. 식초 냄새 같은 게 그렇죠. 나군요. 예, 시큼한 냄새가 좀 나실 텐데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대부분은 뭐 레몬이나 귤, 오렌지 같은 과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천연 산 성분인데 유기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산 자체가 이제 천연 성분이니까 인체에 크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세균을 잘 잡을 수 있는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난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한약재 중에 석창포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석창포? 우리가 창포는 아는데. 예, 우리 창포물에 머리 감자. 어느 날에 감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그걸 한 2시간 정도 은근하게 끓인 물에 이제 식힌 다음에 발을 30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네. 이 석창포가 진균이라든가 항균 작용이 또 있거든요. 네. 네, 구연산보다 구하기가 더 어려워서 과연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다. 예,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정향이라든가 용내, 네. 그다음에 박하, 당귀라든가 오가피가 섞이니까 천연 방향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신발 내에 넣어놓으면 네. 청결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향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청결하게 신발을 신을 수가 있죠. 예, 돈 있는 분들은 하셔라. 네. 그런 방법도 있다. 근데 지금 신발 얘기도 하셨지만 진짜 신발을 우리가 말리거나 네. 냄새를 없애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 주부들이 좀 주로 많이 쓰는 게 어제도 저희 아들이 이렇게 운동화가 네. 촉촉하게 젖어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왜 마른 신문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지를 구겨가지고. 예, 네. 안에다 좀 넣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코올이나 소주 있죠. 그거를 이제 어떤 수건 같은데 해가지고 같이 얘를 한번 닦아주는 거야, 그걸로. 그러면 그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아이고. 냄새하고 세균도 같이 날아간다는. 주부시네. 저 주부예요. 예. 별주부인지 아셨어요? 아니, 그냥 주부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마철만 되면 신문 안 보는 분들도 신문 찾느라고 난리가 나요. 맞아요. 동일합니다. 그렇게 욕이 나더라고요. 예. 큰 역할을 하죠. 뭐 사실 냄새도 냄새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발이 드러나는 신발을 많이 신다 보니까 저는 각질도 많이 신경 써요. 맞아요. 각질을 두면 찝찝하고 밀면 더 생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발 각질을 사실 여름철에는 샌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면 외부 자극에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각질이 더 많이 두껍게 생기게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방치하게 되면 심하면 갈라지고 피나고 뭐 염증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뭐 칼 같은 거 이용하시거나 때밀이로 막 제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그럴 때는 정상적인 각질 세포나 내지는 피부 세포까지도 다 이제 자극을 주거나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실 수도 있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각질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잘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편하게 또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충분히 발을 불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목욕하시거나 할 때 뜨거운 물에? 발 각질을 잘 불려주신 후에 네. 버퍼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사포처럼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발 각질 전용 제거를 하는 도구거든요. 돌 사용하시는 분들 그 위험하죠. 돌 안 돌 돼. 같은 경우도 너무 좀 거친 면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고르게 되어 있는 이제 버퍼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전체를 다 제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겉부분에 있는 오래되고 두터운 각질층만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때 발 불리실 때 베이킹 소다를 한 2-3스푼 정도 섞어서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또 물기는 반드시 다 닦아내신 후에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정상적인 세포까지 손상하는 일이 없거든요. 조금 주의하셔서 부드럽게 제거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각질 불릴 때 돈 좀 있는 분들은 석창포. 냄새도 제거하면서. 그거 하나 외웠어요. 동단까지 좀 이렇게 곁들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신발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발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의사가 계시니까 우리 혈자리도 한번 좀 찾아서 눌러보면 어떨까요? 발 마사지 받으면 그렇게 시원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발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혈자리 몇 가지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대되네요. 보시면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용천혈이라는 부분이 용천혈. 네. 어디 뭐 저기 네. 사우나 탕이동 같기도 한데 이제 이 이름의 유래 자체가 우리 인체에 필요한 기운이 샘처럼 솟는다 그래서 용천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제 위치는 이제 발 앞부분에 보면 엉덩이처럼 갈라지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니까 그분은 평발이네.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 사람인 모양으로 갈라진 네. 곳이 있죠. 그 갈라진 예. 곳에 지압을 해주시면 좋은데 좀 찾기 어려우신 경우는 발을 이렇게 꼭 앞으로 어무리시면 네. 제일 움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꼭 눌러주시면 네. 아무래도 여기 발바닥에 모세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신의 그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율기능 대사를 통해서 이제 인체 기능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용천혈. 네. 거기를 좀 이렇게 손으로 꾹꾹꾹 자기 발도 누를 수가 있으니까. 아, 본인이 이렇게 누르셔도 아니 되면 돼요. 볼펜심 끄고 그 앞에 까만 부분으로 이렇게 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족저근막염 아까 얘기했는데 얘기했죠. 네. 예. 거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혈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연곡혈이라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여기 뒤쪽이네요. 혈자리를 어떻게 찾느냐면 이제
발 안쪽에 복사뼈 있지 않습니까? 네. 복사뼈에서 밑으로 3cm, 앞으로 3cm. 그러니까 이쪽에 하시면 이제 발바닥과 발등이 연결되는 온폭 페인 부분이 네. 있거든요. 거기를 자극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계열이라 그래서 이제 발 복사뼈과 이제 바깥쪽에 이제 그 인대 들어간 부분 힘줄이 있거든요. 그 사이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하여튼 움푹 들어간 데를 좀 눌러주면 좋겠네요. 네,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네. 혈자리 이름보다도 이제 그렇게 위치를 찾아주시는 게 더 효율은 좋습니다. 위치만 듣고 상상만 했는데 시원하네요. 그래요. 네. 우리가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네, 맞습니다. 다 여성분들만 지금 맨발이라 부탁드릴 수가 없네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이름이 많습니다. 뭐 통곡, 협회, 아이고. 내정, 발가락. 혈관, 태백. 이름보다도 이제 말 그대로 발가락 사이사이 마디를 꾹꾹 지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발가락 관절이 아파서 제대로 걷기 힘드신 분들이라던가 이 혈자리들이 이제 발가락 근육이라던가 관절에 많이 답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꾹꾹 지압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걷는데 교정도 되고요. 통증이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압이라는 게 무조건 많이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혈자리를 한 5회에서 10회 내외로 1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술을 드셨거나 그다음에 피부병이 있으실 경우에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조격을 한 10분 정도 해서 발을 좀 불려주시면은 아무래도 이런 압에 더욱더 민감성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발에 좋은 지압법, 혈자리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 원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제 발은 사실 우리 몸에서 한 2% 정도만 차지하는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요. 나머지 98%의 체중을 모두 다 지탱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발 건강 하나만 해치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요즘 같은 또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많이 밖에 나들이도 하시고 야외 활동도 하실 텐데 발 건강 잘 지키셔서 휴가철 좀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분 말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발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장마철 그리고 더위 때문에 습고 덥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때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덥다고 해서 찬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기 쉽다고 합니다. 지친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습한 더위와 싸우는 여름. 여러분들은 올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날이 더우니까 지치는 거지. 더우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숨을 호흡을 제대로 쉬지 못해. 더위에 지쳐서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챙기고 계시나요? 여름철 건강 챙기는 새로운 비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차와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한 도심 더 후끈하죠. 그러나 너무 덥다고 차가운 음식이나 보양식만 즐겨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보통은 더위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름철에 자주 먹는 거는 뭐 삼계탕이라든지 추어탕요. 오리고기요. 여름에 한우 먹죠. 좀 몸이 좀 피곤한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한우를 먹고 나면. 한우로 피로를 푼다는 한 시민의 의견 정말 가능한 걸까요? 한우 속에는 비타민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미네랄도 충분할 뿐 아니라 더더욱이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한여름에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맛도 좋은 한우가 새로운 보양식 트렌드로 등극했다는 사실. 눈으로만 봐도 침샘 폭발, 육즙이 느껴지는 것 같죠? 할머니도 아저씨도 참 맛있게 드십니다. 유독 한우의 감칠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우 고기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믹 애시드라든지 핵산 물질인 이노신산 1인산염이라고 하는 감칠맛을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수입산 소고기보다 우리의 한우가 더 많이 갖고 있었네요. 올레인산이라고 하는 지방산이 우리 한우고기에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수입 소고기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올레산은 유럽인들이 즐겨 먹는 올리브 오일의 주성분으로 고혈압 예방에 좋답니다.
또한 맛뿐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도 한우가 독보적으로 많이 갖고 있네요. 지방은 다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애정하는 예술적인 마블링이 몸에 좋은 성분이었던 거군요. 올레인산은 원래 올리브 오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말합니다. 이 올레인산은 우리 몸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 몸의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우를 제대로 즐기는 법 첫 번째. 한우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품질 좋은 고기를 딱 고르는 비법 알아놔야겠죠. 먼저 부착된 가격표를 유심히 봐주세요. 언제든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격표 위에 적힌 번호를 가지고 한우의 품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육됐고 어떻게 왔는지 사람의 주민등록증처럼 한우의 정보가 담긴 축산물 이력제 덕분이라는데요. 그만큼 안심하고 살 수 있겠네요. 믿을 수 있으니까 선택하죠. 한우를. 한우를 제대로 즐기는 법 두 번째. 한우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김포시를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밥상의 달인을 소개합니다. 부위별로 만드는 다양한 한우 요리. 한우 우두살을 잘게 다져서 떡갈비를 만들면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노년층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다진 우둔살로 부드럽고 담백한 요리를 해볼 건데요. 다진 우둔살을 설탕으로 재우다가 다진 파와 양파, 마늘과 달걀을 넣고 섞어주세요.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찹쌀가루 좀 넣어줍니다. 찹쌀가루를 일단 빵가루를 같이 섞어주세요. 그래서 농도가 좀 나게 차지게 잘 칠해주시면 돼요. 떡과 고기 반죽이 잘 붙도록 밀가루를 바른 떡을 넣고 빚어서 달군 팬 위에 올려 소스를 끼얹어 뿌려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의 입맛을 저격한 한우 떡갈비가 완성이 됐네요. 우둔살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더 만들 수 있는데요. 볶음밥, 육정, 만능 비빔장들 만들면 좀 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성인을 위해서 한우 사슬릭을 만들어 볼 건데요. 등심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등심은 풍미가 좋아서 구이 요리로 활용하게 되죠. 자, 먼저 이렇게 길게 잘라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후추와 소금, 포도씨유로 밑간을 합니다. 호박과 대파, 버섯을 썰어 고기와 함께 이렇게 꼬지에 끼워주면 끝. 등심에는 철분하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성인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채소 섭취가 부족한 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랍니다. 등심을 이용한 잡채라든지 찜이라든지 스테이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우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성장기 아이들 발육에 좋은 피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즙과 고기의 향이 진한 앞다리살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추천하는데요. 먼저 간장 양념을 만들어 약 10분간 앞다리살을 재워주고요. 달군 팬에 볶아줍니다. 앞다리살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거의 61%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기에 비해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이들 먹일 때 굉장히 좋습니다. 토르티아에 소스를 바르고 볶은 고기와 재료들을 올려줍니다. 이제 치즈가 녹을 때까지 익혀주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에 한우까지 맛과 영양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온 가족이 한우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우리 한우 먹고 건강 지키세요.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하게 즐겨 먹을 수 있는 한우. 여름철 더위에 지친 몸 한우로 지키소. 네, 역시 지친 몸에는 네. 단백질 섭취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영상 보실 텐데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사 가기 엄두가 안 나는 경우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헌집을 새집으로 바꿀 수 있는 리모델링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2018년 최신 트렌드 리모델링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눈뜨기 무섭게 오르는 집값.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늘을 뚫을 기세에. 비싸도 너무 비싼 집값에 새 집으로 이사는 꿈도 못 꾸는 현실. 낡은 집을 새 집처럼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바로 헌집 리모델링. 2주면 뚝딱 집을 바꿔준다는데요.
특히 한국인의 인기를 독차지한 리모델링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풍 인테리어. 깔끔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이 집안 분위기를 한층 화사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풍은 좀 자연적인, 즉 친환경적인 인조 목조나 목재나 가공된 재료를 많이 부드럽게 쓰는 추세입니다.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북유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근사하게 대변신. 그 현장으로 출발! 경기도 파주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사 안내문까지 필요하다는데. 오늘은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된 집을 새 집처럼 바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랍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내부. 세월의 직격탄라도 맞은 듯 집 곳곳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 리모델링 공사는 각 분야 담당자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작업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집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지는데요. 낙서나 이제 뭐 그런 걸로 해서 금방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해서 바닥을 할 거고, 벽지도 마찬가지로 좀 진한 그레이로 가서 북유럽풍 스타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낡고 칙칙한 집을 산뜻하고 깔끔한 북유럽풍 집으로 바꾼다는데요. 자연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걸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인테리어랍니다.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집이 아닌 건강을 생각하는 집을 만든다는데요.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 등급을 받은 푸르말데히드가 그만큼 적게 나오는, 거의 안 나오는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요. 특히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천연 자재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랍니다. 저는 이게 리모델링 공사하는 게 처음이어서 솔직히 걱정도 많이는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또 애들한테 좋은 그런 쪽으로 하게 돼서 일단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걱정 반 설레임 반으로 집의 변신을 기대합니다. 약 2주,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니, 여기가 같은 집 맞나요? 베란다 부품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작업을 했답니다. 간단한 부속만으로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바뀌었고요. 한낮에도 칙칙했던 거실이 마치 2배는 넓어진 듯 화사하게 바뀌었습니다. 부엌 또한 세련된 분위기로 대변신. 위아래 이제 투톤을 배치를 해갖고 거의 그레이 계통을 써갖고 주방에다가 비앙코 타일을 최신 유행하고 있는 비앙코 타일을 써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비앙코 타일은 오염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특히 부엌에서 쓰기 좋답니다.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베란다에는 빨간색 조명으로 포인트를 줬고요. 화장실 또한 잘 사용하지 않은 욕조를 없애 공간을 넓혀 수납장도 넉넉한 곳으로 교체. 아이방 문과 손잡이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바꿨답니다. 드디어 바뀐 집을 확인하러 가는 가족들. 진유라, 여기 누구네 집이야? 우리 집이 근사하게 바뀐 모습에 아이들이 가장 신났습니다. 새롭게 바뀐 집에 아이들 기분도 업! 엄마도 흐뭇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데요. 환풍기도 너무 예쁘게. 애들이 원하는 뭐 색깔이나 뭐 저희가 또 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쪽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2달 전 리모델링이 끝난 집을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후 살면서 무슨 문제라도 없는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꼼꼼히 챙긴다는데요. 겉보기엔 어디를 고쳤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고 단정한 내부. 아니,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기 집이 어땠었어요? 형편없이 나중에 헌 집이었었죠. 다 바꾸셨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집은 25년 된 노후주택이라는데요. 리모델링 전에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였답니다. 여기도 대비 싹 바꾸고 문도 저 사시 싹 하고요. 그리고 뭐 등 다 다시 했어요. 대표가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바로 중문. 옛날 집은 단열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중문을 설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변신 대성공!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꿨으니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공사할 때는 항상 어떤 색상을 선택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바닥재를 진한 계통을 했을 때는 벽재는 좀 더 밝은 계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등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LED 형태로 좀 쓰시게 되면 단가가 적으면서도 고급스럽게 유럽 형태를 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만 바뀌어도 삶이 달라진다. 리모델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편리함까지 챙기세요. 톡톡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 직후에 공공요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 말씀드렸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4.2% 올랐고요. 주택용은 4%, 이제 산업용이 4.6% 좀 더 올랐습니다. 뭐 월 평균 전체 가구가 많으니까요. 한 320원, 317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2%면은 꽤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체감하면은요. 갑자기 오른 이유가 뭐죠? 지금 도시가스 요금은요. 우리가 원료비 연동제도라는 제도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가스 하나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통해서 LNG 가격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그 원료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그거에 오른 분 혹은 그 원료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떨어진 분을 반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홀수월에 따라서 직전에 이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상으로 바뀌었을 때 도시요금의 이제 가격이 바뀌게 되는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아주 폭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3% 이상 튀어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LNG 가격도 오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7월 홀수월에 가격이 이제 4.5% 넘게 오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LNG 가스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LNG 가스를 사용하는 곳만 인상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게 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LNG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제 LPG를 쓰는 분도 같이 이제 오르게 된 건데요. 아마 우리 택시 기사분들 아니면 운전 기사님들 LPG 쓰시는 분들은 또 울상이시겠네요. 예, 또 체감을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현재 보면 LPG 가격이 리터당 24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이 861원, 거의 4.8%, 5% 가까이 지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도 아마 이렇게 택시 타시면은 LPG 가격 너무 올랐다, 이제 이런 하소연들 많이 하실 텐데 이 LPG 가격이 오른 이유도 역시 이제 원료비 연동제, 국제유가에 오른 따른 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도시가스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오르면 다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난방비죠. 가스 요금이니까 뭐 음식 덜 해 먹으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고요. 현재 뭐 한국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하는 이 연료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방비 역시 난방 연료금 역시도 함께 오른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지금이야 괜찮은데 이게 유가가 안 떨어지고 쭉 더 오르게 될 경우에 이제 10월, 11월부터 되면 문제죠. 홀수월마다 또 오르고 또 오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희소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가격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 평생 2개에 한해서 임플란트 가격이 반값 50%였는데 여기서 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가격이 50%가 아니라 본인 빈담률이 30%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아마 이제 많이 홍보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적극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에게 이제 희소식인데 그렇다면은 65세 이상 혜택을 받는 모든 분들이 대상인가요? 예, 대상인데 이제 어르신 중에 치아가 아주 안 좋아서 무치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가 다 없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힘든데 왜 임플란트 안 되면 어떡하냐 할 텐데 저분들은 틀니를 하시면 되고요. 틀니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틀니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네. 현재 우리가 뭐 임플란트 가격 천차만별이지만 보험공단에서는 한 110만 원, 120만 원, 110만 원 선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평생 2개에 한해서 50%니까 54만 원 정도 부담을 했는데 이제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본인 부담이 32만 원. 2개를 임플란트를 하신다고 해도 한 64만 원,
뭐 병원 왔다 갔다 하셔도 예. 70만 원 내에서 2개를 하실 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70% 이상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들은 좀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더 힘든 뭐 1급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거의 10%대입니다. 기존엔 20%였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힘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10% 거의 10만 원대에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좀 모았다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꼭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들 충치 치료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레진이라고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다 알 텐데 이렇게 치과에 가면은 뭐 구멍이 뚫렸습니다. 뭐 충치가 있습니다. 해서 그걸 이렇게 파고 옛날엔 아말감을 많이 썼는데 네. 요즘 이제 레진으로 이렇게 치아색하고 비슷해요. 예, 하게 돼 거의 레진이 많습니다. 근데 레진이 지금까지는 비급여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가격이 어떤 레진 치료를 받을 때는 막 30만 원, 20만 원도 되고 또 어떨 때는 뭐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네? 돼요. 이게 천차만별이었어요. 차이가 너무 크네요. 최대 60배까지 예? 이제 차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60배. 네. 근데 이제 이 레진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돼서 되게 균질한 치료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60배가 왜 나오냐? 예. 이게 이제 뭐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레진이라는 게 과거 아말감처럼 이제 때우는 거거든요. 구멍을 막는 건데 네. 어떤 치아는 막 크게 뚫려 있을 수가 있고 미미하게 깨질 수가 있고 뭐 그런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레진도 급여 대상이다. 그러네요. 아이 데리고 와서 희소식입니다. 예, 치아 건강에 잘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는데요.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장마철에 자동차 자칫 잘못 세우면 침수 피해가 큽니다. 근데 뭐 침수 피해 당하더라도 나 보험 들었어 생각하시겠지만 침수 관련한 사항은 보험 이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장마철 비 많이 올 때 내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폭우에 거북이 걸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 얼음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에 차량이 곧 멈춰섭니다. 갑작스러운 침수 사고에 운전자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이 확 불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차가 나오다가 멈춰버렸어, 차가. 무릉덩이에서 1톤 화물차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기자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이내 시동이 꺼집니다. 차 아래쪽 물 빠진 밸브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침수지를 통과하게 되면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역류할 수가 있어요. 엔진으로 물이 흡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동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자동차 침수 사고는 9천여 건. 침수 차량의 3대 중 1대가 주행 중 발생한 만큼 물에 잠긴 도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가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창문과 썬루프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침수되면 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습관상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해당 내용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 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만 물어주기 때문에 내부에 놔둔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채널A 홍유라입니다. 태풍 뿌라비눈으로 인해서 제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남해 지역 그리고 부산 지역도 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남쪽 먼바다에선 태풍이 오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며 오히려 이렇게 구름 사이로 햇볕이 조금씩 비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될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바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7호 태풍 뿌라비루는 많은 수증기를 안고 제주 서귀포 남동쪽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예상 경로보다 더 동쪽으로 방향을 꺾어 오늘 밤 부산 앞바다를 지나 내일 새벽엔 동쪽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제주는 새벽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고 영남해안 내륙은 오후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금 태풍 경보가 내려진 제주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태풍주의보가, 그 밖에 동해상엔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때문에 해안과 내륙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어 강풍에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남부와 충청, 영동으로 확대되겠고 서쪽 지역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예상 강수량 보시면 영동과 영남은 최고 100mm로 영남해안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영서 북부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비가 집중되며 흐린 하늘을 보이겠지만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서쪽 지역은 비구름 사이로 햇살이 서서히 드러나겠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껑충 뛰어오르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서울 24도, 부산은 23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25도, 울산 24도 등 동쪽 지역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반면 서울은 31도, 광주, 전주 30도로 서쪽 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더 이상 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시설물 점검 꼼꼼하게 하시고 실시간 기상 정보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굿모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어제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산재 예방을 위해 땀 흘린 유공자 20명에게 포상하고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 오는 6일까지 국제안전보건 전시회가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7월 3일 화요일 순서 마칠 텐데요. 아까 태풍 뿌라삐룬 이동 경로를 보셨죠? 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